레인보우 브레인의 지창원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좋은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고요. 고객사 많은 분들이 이 RPA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고요. 이런 많은 도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디지털 사원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를 좀 보시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다양한 사례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많은 프로젝트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 사례들 중에서 좀 재밌는 사례들만 뽑아서 현재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우선 AA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파트너로 되어 있는 레인보우 브레인의 회사고요. 저희는 RP 솔루션인 AA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업무 자동화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최근에 이제 AA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바뀌었고요. 솔루션들이 11 버전과 2019라는 새로운 신버전이 나와서 저희도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A2019와 11 버전의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 기존 고객사도 보셔도 되고요. 신규 고객사도 아마 차이를 아시면 도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영상이고요. A2019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A2019는 굉장히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쉽게 업무 자동화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업무 자동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동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A2019는 그냥 브라우저 안에서 쉽게 업무 자동화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마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드래그 앤 드랍이라면 업무를 자동하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의미냐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코딩 열풍이 났을 겁니다. 스크래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마찬가지 RPA 솔루션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쓰게 됩니다. 쉽게 자동화해서 업무를 만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2019는 그냥 멀티 브라우저, 매킨토시에서 또는 마이패드에서 또는 심지어 모바일에서도 제가 모바일에서도 해봤는데 모바일에서 가장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중에는 윈도우 환경이 되지만 현재 A2019는 저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즉 업무 자동화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모든 브라우저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A2019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2019와 11 버전의 차이가 뭐냐라고 보통 고객사에서 물어보시는데요. 근데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희가 11 버전으로 하고 다시 A2019를 다시 운영하고 구축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배움의 속도가 걸립니다. 즉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요. 좋지는 않죠. 하지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이 제품은 A2019가 됐든 11 버전이 됐든 구조가 아키텍처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은 제품으로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고요. A2019는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A2019에 또는 11 버전 구조는 컨트롤룸이라는 구조가 소프트웨어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컨트롤룸은 봇, 사람, 즉 관리자, 디벨로퍼 각각 다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크리에이터, 러너 이렇게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컨트롤룸은 각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룸은 이렇게 스택을 쌓아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봇 레파지토리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SSO 싱글 사인온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전, 굉장히 버전 관리 중요한데요.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하나의 프로덕션 환경, 테스트 환경 또는 디벨롭 환경까지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맞는 HR 구성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사실 11 버전이든 2019든 동일하고요.
별도의 학습하는 과정 없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또한 클라우드상에 보팜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봇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는 기능까지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뭐 별다른 차이가 없고요. 2019년 11번에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 안에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베라코드 레벨 5 최고 등급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시트리스 환경, 가상 환경들이 많죠. 가상 환경 속에서도 봇 러너나 크레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다 기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실상 두 가지 버전이 다르다면 새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봇들은 로드 밸런싱을 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업무의 로드 밸런싱이나 어떤 봇의 로드 밸런싱을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대로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이렇게 강력한 기능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요즘 RPA는 어떤 사례 또는 어떤 업무를 선택을 하느냐 선정을 하는지 보게 되면 현재 대부분이 이메일, 파일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과 사람, 즉 휴먼과 디지털 워커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협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업이라고 하면 디지털 워커의 장점이 있겠죠. 디지털 워커의 장점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 또는 스케일 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점들을 활용을 해서 휴먼과 업무를 협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은 사람이 먼저 1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워커, 즉 로봇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다시 로봇이 한 작업을 사람이 받아서 또 다른 업무를 또 하게 되고 또 다시 로봇이 받아서 또 업무를 진행을 해서 로봇과 사람 간의 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과 사람 간의 메신저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지는 않지만 업무의 어떤 결과물이나 업무의 어떤 그 산출물들을 통해서 현재 업무를 연이어서 즉 심리스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AA 안에서도 중요한 키포인트라 최근에 AA 안에서는 로봇과 휴먼 간의 컬래버레이션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솔루션들은 현재 A2019 또는 11 버전에서도 현재 출시가 돼서 현재 국내에 도입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고객사는 S사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업무 중에 하나고요. 유통업체는 대부분 ERP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ERP 또는 내부에 있는 엑셀 또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현재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오토메이션, 즉 자동화하는 영상이죠. 보시면 잘 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하는지 로봇이 하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사람이 하고 로봇이 하는 구분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로봇이 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마우스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안에서는 보면 정확하게 메뉴를 클릭을 하고 있죠. 업무를 이미 로봇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 그런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로봇은 정확하게 메뉴를 클릭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는 그냥 엑셀 작업들이 많고요. 내부에 있는 ERP,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 SCM 업체들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엑셀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로봇입니다. 즉 디지털 사원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워커라는 명칭으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사에서도 디지털 워커라고 부르진 않고요. 이제는 아예 로봇의 이름은, 즉 네이밍까지 해서 이름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건 현재 또 다른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고객사 내부에서 업무를 하실 때 내부에 있는 ERP를 통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영상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좀 짧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부 ERP고요. ERP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업무를 수행이 다 끝나게 되면 최종 결과물을 이메일을 통해서 결과물을 업무 담당자 분들에게 로봇이 전송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SCM이고요. N사와 M사의 굉장히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재무와 회계 처리 또는 전표 붕괴하는 거에 대한 입력을 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요. 이런 업무를 자동화하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런 로봇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로봇이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규칙, 즉 정형화되어 있고 굉장히 단순한 업무이면서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를 현재 RPA 선정 업무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RPA 업무들은 선정이 되면 그 업무가 만들어진 그 즉시 현업 담당자분들은 그런 단순한 업무에서 해방이 되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보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로봇이 업무를 빠른 속도로 업무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RPA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요즘 워라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로봇은 24시간 전기가 공급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들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시스템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시스템도 가져다가 그대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할 때 기다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로봇도 똑같이 어떤 화면이 뜰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업무가 수행이 되면서 화면이 뜰 때까지 데이터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럼 기다리면 그 다음 업무를 하고 그 다음 업무를 하고 이렇게 업무를 순차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9시, 6시 퇴근이 아니라 24시간을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이 24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도 일한다는 얘기고요. 1년 365일 열심히 로봇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사실상 RPA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오는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솔루션은 현재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줌으로써 좀 더 업무에 효과가 더 나고 효율성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RPA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도입을 통해서 현재 많은 고객사들이 1차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 N차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재화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도 내재화해서 점차적으로 프로젝트 하는 양과 아니라 업무를 늘려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고객사입니다. 카드사고요. 어떻게 보면 CRM 쪽에 어떤 비슷한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법인카드나 여러 가지 내부에 굉장히 많은 단순 업무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순 업무 작업들을 로봇이 수행하게 됩니다. 로봇이 수행하는 업무들 잘 보시면 굉장히 엑셀이 많아요. 엑셀 작업이 그만큼 많은 회사들이 엑셀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이런 업무들은 사실상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엑셀을 편집하고 엑셀 내용들을 보기 좋게 만들고 이런 가공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나 시간을 요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들어간다 그러면 로봇이 이런 시간들을 단축해서 업무를 하게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은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로봇이 업무 작업을 할 때 빠른 속도로 체크를 해서 빠른 속도로 확인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화면을 보면서도 잠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잠시 타이핑을 잘못 치는 경우에 어떤 오타를 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로봇은 정확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서 정확하게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회계 전표나 이런 작업을 하실 때도 로봇이 빠른 속도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사실상 제가 동영상을 짧게 플레이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고객사냐면 굉장히 큰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저희가 여기 고객사를 현재 구축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2년이 넘었고요. 2년 동안에 많은 효과를 보시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RPA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고객사 중에 하나고요. 심지어는 고객사 담당자분들이 이제 RPA 없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RPA를 굉장히 좋게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사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냐면 여기는 재밌습니다. 여기는 고객사에서 마치 책상, 데스크, 오피스 책상 위에 PC만 있고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9시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9시부터 12시 반, 3시까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업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례로 굉장히 많은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한 자료라 빠른 속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사실상 업무를 하실 때 처음에 이 업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주말에 출근을 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느냐라고 처음에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가서 컨설팅을 하게 됐고요. 이런 컨설팅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을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언제 시점이었냐? 2018년도 초반이었습니다. 2018년도 초반은 사실상 국내에 RPA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RPA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RPA를 보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 RPA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한 고객사 중에 하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RPA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시부터 2시 반, 3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들을 다시 사람이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죠. 지금은 로봇이 현재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4시부터 또 밤새 업무를 또 하게 돼요. 이런 업무는 내부에서 대사 작업까지 수행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ERP, 엑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이 썼고요.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업무 자동화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긴 합니다. 또 다른 고객사입니다. 저희가 여기도 사실상 한 가지 업무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거래처들의 양식들을 통일할 수 없어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50개 거래처에 다양한 검사 성적서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RPA 업무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많은 업무들을 현재 지금도 내재화를 하셔가지고 자동화 업무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몇 분이 이미 내재화를 하셨고요. 이 내재화한 업무를 가지고 실제로 업무도 유지보수도 하시고 새로운 업무도 만드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많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PI까지 그러니까 즉 프로세스 업무하는 프로세스를 또 많이 개선을 했고요. 이런 프로세스 개선을 하면서 IT 업무까지 같이 개선을 해서 현재 진행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양식들을 검사 성적서에 맞는 데이터들을 뽑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에 있는 파트너 업체들에 가서 내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로 이 업무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업무도 업무 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50개 업체들을 통해서 다 자동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부분에서는 RPA의 단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2019년도 하반기부터 RPA 업무가 아니라 AI를 접목을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RPA와 AI를 접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RPA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사실상 AI 업무들하고 접목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하나의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RPA는 사실상 AI 분야 중에 하나고요. AI 분야의 영역으로서 빠른 속도로 현재 많은 고객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례. 즉 AI가 접목된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 즉 RPA에 AI를 붙을 수 있는 어떤 업무에 AI가 RPA에 붙으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는 찾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봇, 머신러닝, 퍼지 로직, 그다음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이제 센티멘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영역은. 하지만 이 AI 영역 중에서 RPA를 활용을 해서 AI를 붙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특수한 도메인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도메인 정확한 부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원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만 RPA로 구현을 하게 됐지만 AI가 붙음으로써 AI가 좀 더 복잡한 업무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좋은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OCR이라고 보통 대부분 고객사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OCR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내용을 글자로 인식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사실상 AI에 붙은 아주 작은 사례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모니터링하는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웹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을 검출하고 있는 하나의 장면인데요. 사람이 어떤 화면을 보면서 위반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영역들은 로봇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특정한 파일들로 압축이 돼서 로봇에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위반이 되는 영역들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은 다음에 보시는 RPA와 휴먼과 협업하는 사례 중에 합니다. 앞에는 사실상 사람이 내용들을 업무를 수행을 해서 캡처한 파일들을 다 만들고요. 뒷부분 RPA가 로봇이 붙어서 AI 업무를 적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압축 파일이 올라오게 되면 이 압축 파일은 실제로 컴퓨터 비전하고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OCR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 추출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각각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뽑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을 뽑아서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는 작업들도 현재 원래 사람이 했지만 지금은 로봇이 업무를 수행을 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사례냐면 사실상 저희는 RPA만 원하지 않아요. RPA에 AI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지금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런 방안들이 현재 사례들로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A사입니다. RPA에 모든 문서를 다 처리하는 방식을 붙였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고속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OCR을 고속화할 수 있게끔 기능들을 다 집적을 해서 하나의 솔루션들을 만들었고요. 이 솔루션은 20페이지를 2분 안에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문서를 다 일괄 처리를 하고 OCR을 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그 OCR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내용들을 자연어 처리해서 고속화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문서 안에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와 써야 될 단어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점이죠. 사실상 저희도 이 업무가 어느 부분에 적용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객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문서를 읽어보는 게 아니라 로봇이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을 합니다. 20페이지를 2분 안에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요. 모든 문서를 다 처리한다는 점이 하나의 고객사에서 쓰실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서 안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들을 다 뽑아서 이렇게 마킹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담당자분한테 주게 됩니다.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RPA와 AI가 붙은 좋은 사례 중에 하나죠. 근데 AI는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쪽에 활용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문서 파일이나 문서 파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웹 문서, 즉 웹 안에도 굉장히 많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RPA의 웹 문서 처리 방식과 자연어 처리, OCR 똑같이 활용을 해서 웹상에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와 써야 될 단어를 뽑아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웹 문서를 빠른 속도로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캔한 자료들을 빠른 속도로 OCR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요. RPA가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OCR 작업, 그 다음 자연어 처리해서 빠른 속도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결과들은 현업 담당자분한테 또는 현업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상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고객사 중에 하나고요. 사실 실 사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부분이라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OCR을 하게 되면 사람이 쓴 글씨, 즉 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수기는 인식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수기가 사람이 쓴 글자를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납품처 변경 모두 영기임으로 남용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사람이 쓴 글자인데 정자로 써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정자로 써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비전이고요. 저희가 구글을 활용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수기로 쓴 글자까지도 현재 많이 진행을 인식을 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수기는 저희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딥러닝을 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무들을 하실 때에도 수기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업무에 적용할지는 저희 쪽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A 제품 안에 그 IQ봇이라는 별도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IQ봇은 어떤 솔루션이냐면 OCR을 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이 OCR 솔루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면이냐면 사실 비정형되어 있는 많은 문서들의 양식을 학습하는 하나의 화면입니다. 문서를 학습을 하고 문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학습을 얼마만큼 쉽게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상 이 화면은 IQ봇은 학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전문가가 어떤 양식이 있을 때 특정한 양식을 비정형되어 있는 양식을 바로 학습을 해서 원클릭이나 몇 번의 클릭으로 학습을 해서 그 문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IQ봇도 현재 저희가 많은 고객사들을 통해서 현재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서, 이미지 안에 있는 문서 안에서 실제로 글자를 뽑아서 추출하는 영역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챗봇과 RPA가 접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한 웹에 챗봇이 붙어서 움직이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챗봇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업무를 지시를 하게 되죠. 이런 업무들은 받은 내용들을 로봇이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로봇은 자동화하는 업무를 통해서 업무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로봇이 챗봇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고 로봇이 업무를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현업 담당자분한테 전달을 해주는 걸로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컴퓨터 비전, OCR 쪽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OCR만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굉장히 많은 고객사 업무들을 통해서 찾고 있어요. 여기는 H사, F사, A사가 다 섞여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이 업무에 또 업무가 또 추가가 됐어요. AI에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하느냐, 머신러닝과 퍼즈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사박넷이라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사방넷 업무 중에서 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AI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어떤 업무냐? 사실 모호한 데이터를 다루는 하나의 좋은 사례고요. 이런 모호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AI 업무를 통해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치킨, 즉 치킨이 있다 그러면 치킨이라는 게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어떤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될 때는 치킨으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이 셀러들, 즉 판매자들이 다양한 어떤 어구를 붙여서 예를 들면 어른들의 술안주로 좋은 치킨 이렇게 해서 많이 다르게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치킨들의 치킨에 대한 상품을 정확하게 AI가 찾아서 업무를 어떤 제품인지를 찾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는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현재 많이 활용을 해서 쓰고 계시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엑셀이고요. 엑셀 업무에 AI가 붙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례는 한 고객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고객사에서 현재 활용을 해서 업무를 활용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고객사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 사례는 사실상 저희가 볼 때 실제로 구축된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받아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시점에 따라서 어떤 문서가 바뀌는데 이런 문서에 대한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지난주에 A라는 문서를 썼고 이번 주에는 A 다시 조금 바뀐 문서를 쓰게 되면 이 문서에 대한 차이를 찾고자 합니다. 사람이 두 문서를 찾아보고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마킹을 하는데요. 이런 마킹하는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서가 많다면 굉장히 단순 노동 작업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AI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좋은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워드라는 문서로 되어 있고요. 이 워드 문서는 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로봇이 찾아서 디스플레이하는 영상입니다. 즉 A 문서와 B 문서의 차이를 찾아서 금액이나 또는 기간 또는 상품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 그런 상품에 대해서 찾아서 로봇이 마킹까지 하는 그런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가 끝난 상태죠. RPA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재화도 개발 또는 운영의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디자인 단계와 구현 단계로 보통 나뉘게 되고요. 이런 디자인 단계는 어떤 업무를 분석을 하고 업무를 선정하는 단계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구현 단계는 업무 시나리오를 실제로 구현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현한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는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에러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실제 운영에 맞게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런 반복 작업을 통해서 어떤 업무들을 자동화하는데 좀 더 쉽게 하고 좀 더 빠르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애자일 방법대로 개발 진행하고 운영 단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RPA 단계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 단계와 구현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디자인 단계는 업무 선정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 단계, 구현 단계까지도 쉽게 할 수 있는 AA 솔루션이 바로 디스커버리 봇입니다. AA는 최근에 디스커버리 봇이라는 솔루션을 내놨고요. 이런 디자인 단계와 구현 단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O입니다. 사실 RPA 단계는 조직하고자 하는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COE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COE라는 조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단계에 거쳐서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어떤 디지털, 즉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런 자동화하는 업무를 어떤 사람과 코웍을 하고 즉 협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AI가 접목이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되면 더 많은 생산력이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COE 조직에서 맡아서 전담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RPA 운영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 시에 도대체 봇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보통 고객사에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업무의 구현 상태가 어떤 거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상 봇은 어텐디드 봇과 언어텐디드 봇으로 나눠집니다. 이 어텐디드 봇과 언어텐디드 봇의 차이는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느냐의 차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업무에 따라서 선정이 돼서 로봇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AA는 뱅크 그레이드의 보안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다양한 보안상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은 보관을 해서 사실 데이터를 쓰실 수 있게끔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입의 효과는 사람, 즉 시간적인 부분에 굉장히 어떤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고요. 어떤 단순한 부분이 어떤 업무들이 자동화돼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로봇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도입 효과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PA 운영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운영에 있어서 이중화 또는 HR 시스템까지 쉽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시에 반드시 고려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중화 그리고 HR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한 운영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되느냐, 저희는 AA가 굉장히 쉽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되는 구조로 아키텍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에 빠른 속도로 이중화를 하고 HR을 하실 수 있게끔 AA는 솔루션 제품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2019에 저희가 앞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11버전에서도 AI를 많이 구현을 했는데요. A2019에는 아예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을 아예 내부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예 퍼지라는 항목이 아예 들어있고요. IBM에 왓슨 연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패키지들을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확장성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에 있는 업무들이 심지어는 A2019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기능들도 있고요.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레인보우 브레인은 업무 선정뿐만 아니라 업무 구축까지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된 많은 약 2,000여 개의 업무를 자동화를 통해서 최적의 경험과 AI 기술을 고객 내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시는데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레인보우 브레인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